이 춘신군 비석을 말이죠. 지금 새로 이 중국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이게.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묘가 아니었죠. 지금 금색으로 입혔는데, 여기에 분명히 춘신군이 신라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예? 신라에서 태어났다. 이런 글이 써있던데, 지금 완전히 그런 거를 삭제하고, 네? 삭제하고 다르게 썼습니다. 신라라는 말은 있지도 없습니다. 예? 참, 이거. 한국 황씨와 중국 황씨, 황씨의 시원은 황제 언원공의 6대손 육종공의 아들로 둘째인 해령공이 기원전 2300년경 황하의 홍수가 범람하는 피해를 잘 막았다며 치수의 공을 칭찬하면서 산서성 태원분지의 3호 지역을 분봉하고 그곳을 황국이라 칭하였고, 해령공에게 황제 언원의 누를 황자와 구름은 자를 써서 성과 이름을 하사하니 황운으로 이분이 세계 모든 황씨의 시조가 되신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육종공을 황씨의 시조라고 한다. 육종에게는 번인, 해련, 팽조, 비창, 고노 등 5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들 5아들은 각기 다른 성씨의 시조가 되었다. 따라서 육종이 황씨성을 가졌다면 아들들도 황씨성을 가졌을 것인데 육종이 황씨성을 가지지 않았기에 그 아들들은 각기 다른 성을 가진 것이다. 그중 둘째 아들 해련만이 황씨성을 받았다. 그래서 해령공이 황씨성의 태시조이신 황운공이시다. 황국사라는 책을 보면 황제 헌원공부터 91대를 가록한 황씨 계보도가 있다. 중국인들이 만든 황씨의 계보다. 황제 헌원공은 공손이란 성을 가지신 분이다. 황제 헌원공을 1세로 하고 77세에 장공이 계시고, 장공의 아들 78세에 황경수, 황경태, 황경덕공이 계시는데, 황경수공은 진나라 효공 때 승상을 지내셨는데, 효공은 상황을 등용하여 진법을 시행하여 부국강병책을 썼다. 진법은 아주 혹독한 법으로서 법을 어긴 자는 엄하게 처벌받았고 하물며 태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태장의 큰 스승은 코를 베어버리고 다른 스승은 이마를 낙인을 찍었다. 이런 진법의 승상 황경수공은 효공에게 진법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주청하였는데 당연히 진효공의 미움을 샀다. 진효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황경수공은 동생 경태, 경덕 가족을 모두 데리고 장인의 도움으로 산동에서 배를 타고 한반도로 도주를 하여 중원 땅을 벗어났다. 황경수공의 둘째 아들 문은 5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셋째 아들 건이 또 아들 4명을 낳았고 장남이 헐공이시다. 이분이 황헐공으로 후일 초나라에서 춘신군에 오르시고 중국 황씨들의 중시조가 되신다. 남경대학교 교수 우장립 교수는 2013년에 황국사를 저술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술을 하고 있다. 황경수공의 증손자 황헐공은 기원전 314년에 한반도 신라 땅에서 태어나 초나라로 돌아가서 검중군에 살았다. 사마천의 사기열전 춘신군편, 정국책, 월절서 등 역사서를 참고하여 춘신군의 일대기를 썼다. 초나라의 경양왕의 아들 태자완이 진나라의 볼모로 잡혀 있었다. 헐공은 기지를 발휘하여 태자완을 초나라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자신을 남아서 죽임을 당할 처지인데 초나라의 범수가 헐공은 초나라의 신하로서 왕에게 충성을 다한 것이라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여 헐공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초나라의 경양왕이 죽자 태자완은 왕위에 오르니 고열왕이다. 헐공은 승상에 올랐고 춘신군으로 봉해졌으며 시급으로 받은 땅이 14개 현에 달했고 식객이 3,000명이며 맹자와 순자도 춘신군의 식객이었다. 춘신군은 기원전 262년에 황씨족보를 편집하였다. 중국의 강하왕 시원류, 황성통사, 황시통석, 화평보, 조주보, 학수보의 황경수공은 기원전 356년 진효공 6년에 신라로 도망쳐서 진나라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라는 국명이 기록된 것은 7세기경의 당나라 시대에 쓰여진 기록이기에 신라라는 기록을 한 것이다. 기원전 356년에는 마안, 진안, 변한이 한반도 남쪽에 있었다. 그런데 신라라고 기록한 것은 중국 황씨들에게 전해져서 춘신군이 사망한 후 무안에 춘신군묘를 조성했고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에 분명히 춘신군은 신라에서 출생했다고 기록하는 비석을 세웠다. 무안에서 춘신군묘에 세우진 비석을 본 사람은 규수방 회장으로 계시는 황양교 회장이시다. 같이 춘신군묘에 갔던 한국의 모든 황씨들은 다 보았다. 2013년에는 멀쩡하던 비석을 보았고 2017년에도 보았는데 2019년 코로나로 중국에 가보지 않았더니 2022년에 가보니 비석에 신라라는 문구를 징으로 찍어서 지워 놓았다. 그래서 중국 우한종 진해의 황양교 회장은 내가 3천만 원을 내서 비석을 세우겠다. 중국어, 한글, 영어로 새겨서 크게 비석을 세우겠다라고 하여 추진 중에 우한 종친 회장이 사망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중국 황씨들은 중국 황씨의 시조로 모시는 춘신군이
어찌 저 조그만 한반도에서 태어났는가. 자신들의 자존심을 긁어서 억가가 내린다고 생각하고 신라라는 글씨를 보이지 않게 하였다. 나는 2024년 도의 우한의 춘신군 묘를 가보았는데 또 놀라운 사실을 보았다. 황양교 회장은 이놈들 봐라하고 기가 막혀 했다. 징으로 찍어서 안 보이게 했던 비석조차 없애버리고 다른 비석을 세워놓은 것이다. 나도 신라라는 글씨를 지운 비석을 보고 싶었는데 이미 그 비석은 없고 다른 비석을 멋들어지게 세워두어서 그것을 보고 왔다. 중국 황씨와 한국 황씨의 차이는 무엇일까? 분명 태시조 황웅봉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중국 황씨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다. 자신들은 중국인이라는 것이다. 중국인, 언제부터 중국인인가? 황씨는 본명이 동이족이고 중국인들이 말하는 9개의 오랑캐 중에 하나인 황희인 것이다. 황씨는 중국인이 아니고 고조선의 후손인 것이다. 근데 중국의 역사 왜곡은 실로 엄청나다. 역사 왜곡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AI 시대에는 거짓을 감출 수 없는 것이다. 2011년에야 비로소 중국이라는 국명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국인들은 드물다. 중국이란 명칭이 1945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탄생하면서 즉 중국 공산당의 나라가 생기면서 중국이라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 그럼 분명 청나라는 중국이 아니지. 그냥 청나라인 것이다. 명나라도 마찬가지고 몽고에 침략당한 원나라도 중국은 아닌 것이다. 중원대륙의 정치적 세력이 바꾼 것뿐이다. 이렇게 중국에 사는 황씨들은 배가 부르고 좀장 살게 되니까 자신들의 조상이 누군가를 잊었다. 그러나 역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태어난 춘신군을 중국 황씨의 시조로 모시려니 도대체 체면이 서질 않는 중국 황씨들인 것이다.